이야기 시기에 아이들의 성적 놀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엉덩이를 노출한다거나 병원 놀이 할 때 노출하잖아요. 주사 맞읍시다 라고 해서, 혹은 아이들이 뭐 짱구 놀이 한다고 노출해서 재미있게 장난을 칠 때도 있고, 뭐 아이들이 성기 노출할 때도 있죠. 내 거 추봐라 막 이러면서 서로가 보여주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이런 성적 놀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뭐 그 외에도 성적 놀이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럴 때 애매해요. 이거는 좀 괜찮지 않아? 아니야, 이건 좀 안 괜찮지 않아? 이렇게 좀 애매하단 말이죠. 성적 놀이와 성적 문제 행동을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칫 우리는 성적 놀이를 문제 행동으로 보아서 아이에게 상처나 아이에게 어떤 심리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구분해 내셔야 돼요. 먼저 이 구분점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준점은 상대방이 이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는가입니다. 경계선을 딱 두고서 치마를 딱 들쳤는데 싫어, 안 하고 싶어, 하지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얘는 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에이 왜? 재밌잖아 라고 했어요. 이게 반복이 되면 이건 그쵸, 놀이가 아니라 문제 행동이겠죠. 이렇게 상대방이 경계를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했는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야, 하지마, 친구가 싫대, 하지마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 은밀하게 하는가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인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하면 안 되는데 이 행동을 자꾸 하고 싶어. 그래서 숨어서 구석에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하게 되는 은밀함. 그러면 여기서 캐치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성적 놀이와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은 성적 놀이야, 아니야, 문제 행동이야,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적 놀이인 경우에는 우선 아이들에게 계속 이거를 우리가 그냥 그래, 상대방이 경계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네, 계속 봐야겠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죠. 아이가 그래서 성적놀이 계속 고추 보여주고 서로 만져보고 이걸 계속 우리가 계속 "그래, 그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서로 재밌게 한번 놀아 봤으니까 이제 다른 놀이 할까? 클레이 놀이 할까? 우리 물감 놀이 할까? 나가서 우리 킥보드 한번 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 봤으니까 자주 하는 건 아니야." 똑같아요, 유아 자이랑. 단 그게 잘못된 행동이야. 누가 이러래? 절대 이러는 건 안 돼. 너무 창피해." 이 얘기는 안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성적 문제 행동일 경우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대처를 해 줘야 되는가. 아이에게 우선 상대방이 싫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지속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싫어했고 내가 그 행동을 했으므로 미안하다라는 사과까지 아이에게 같이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하는 성적인 놀이가 문제 행동으로 보는 경우에 애들이 했는데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성적 놀이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잡아주셔야 돼요. 아이가 상대가 싫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이를 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재미있었어도 저 친구가 싫었다고 하면 하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과를 할 필요가 있어. 내가 네가 싫다 그랬는데 계속해서 미안해, 싫다 그러는 건 하지 않을게 라고 분명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건 우리 아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얘를 기죽일 필요 있나 이러는데요. 성이라는 걸 가르치는 것은 상대와 내가 함께 좋은 걸 가르쳐야지, 상대는 싫은데 내가 좋았으므로 그냥 넘어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건 가르치되 단 너무 과잉된 태도로 아이를 혼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 하라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포인트는 상대가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거야. 여기서도 똑같아요. 아이의 성에 대해서 밝고 자연스럽게 놔두는 거지 여기에 색을 계속 얹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사니? 너 정말 선생님한테 혼난다. 오늘도 그랬어. 오늘은 안 그랬지. 정말 그랬지."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깔끔하게 얘기하고 주의를 주고 교육하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아이들은 학교 폭력 교육을 할 때 경계선 교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아기서부터 아이들이 경계선에 대한 존중도 받아봐야 되고요. 경계선에 대한 표현도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일상을 잘 들여다본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 이거 하고 싶어? 난 이거 싫어? 나 만지는 게 싫어? 이런 것들 성과 관련된 스킨십 외에도 옷을 선택한다거나 간식을 선택한다거나 뭐 이런 선택권이 있는 것들 거기에 있어선 네가 싫다면 안 할게. 네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존중감을 받아봐야 되고요. 반대로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도 부모가 경계선을 딱 치는 거 이런 거죠. 아, 엄마가 자꾸 팔꿈치를 만지는 건 좀 힘든 일이야. 안 했으면 좋겠어. 대신 엄마가 손을 잡아줄게. 대신 말랑말랑한 베개를 같이 안아보자. 이런 식의 내가 정확하게 경계선을 이야기하는 거, 존중받았으면 하는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말하는 거죠. 아니야, 엄마가 싫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어. 엄마의 몸이니까. 맞아. 넌 엄마랑 스킨십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욕구와 이 경계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 감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쭉 이어지는 이 경계선의 뿌리가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성적 놀이와 문제 행동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성적 놀이에 대해서 조금 구분점이 생겨나셨을까요? 네, 그리고 과잉된 불안함도 아니고요. 가르칠 수 있는 건 가르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넘어가고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아이의 유학이 건강하게 잘 커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